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자, 7시 됐네요. 예, 자, 오늘 달빛 특강 뭐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 자, 달빛 특강 좋은 점이 이게 이제 특정 테마만 딱 골라가지고 잠깐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구분 건물이 대지권 등기하고 합쳐가지고 되게 복잡한데, 실제 수업 시간에는 보통 제가 1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것만 딱 잡고 오늘 한 2시간 안 되게 정리해서 이론도 하고, 정리도 하고, 문제도 풀고, 지문도 풀고 다 하려고, 여기 관련해서. 이게, 구분 건물만 관련해서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한 서너 시간 할 거리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게 시험에서 많이 나면 한 문제,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또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하고 참 애매한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좋은 기회라서 한 2시간 정도 이것만 쭉 정리를 할 거니까 평소에 정규 수업 시간에 듣긴 들었는데 완전히 이해를 못했다 이런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노리고 2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암기 노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되고요. 자, 오늘 프린트를 준비했습니다. 프린트. 요거 하나만 들고 쭉 정리할 거니까 요것도 이제 공개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인강 들으신 분들은 다운받아 보시고 아니면은 뭐 그냥 칠판에 띄워드릴 테니까 요것만 보면서 수업만 좀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부담 없이 한 2시간 정도 좀 얘기만 쭉 듣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잔소리 좀 하면 다음 달서부터 7, 8월 달에는 이제 8주간 해가지고 시험 볼 거예요. 시험 볼 거예요. 저녁반 시험을 30문제씩 해가지고, 자, 8주간 하면 240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되게 어렵게 내지 않을 겁니다. 전부 다 기출문제예요. 예, 기출문제.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답을 외웠다라고 생각하지만 시험으로 보면 또 틀립니다. 변형은 가능한 한 안 하려고 그래요. 변형 안 하고 있는 대로 낼 거니까, 기출문제 외우셨으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외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답만 외워갖고 와도 다 100점 맞을 수 있는데, 100점이 아직 안 나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그대로 낼 거니까 진도별로 해가지고 요 기회에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외울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다 외워도 돼요. 난 잘 모르는데 답을 외워서 맞췄어. 난 뭔가 죄책감 괜찮아. 죄책감 아니야. 그거 잘한 거야. 그거 잘한 거야. 그래서 외워서 100점 맞아도 되게 잘한 거니까 그렇게라도 하라고요. 그렇게 해야 그 다음 또 응용 문제를 또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심지어 시험까지 볼 수 있고 답안지 작성까지 연습할 수 있고 점수까지 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니까 지금 7, 8월 달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시험을 꼭 보시는 거. 그리고 가능한 한 해설을 짧게 해드릴 거예요. 시험 보는데 1시간 정도 걸릴 거니까 해설을 또 1시간 정도 하고 빨리 끝낼 겁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진도로 싹 전체를 돌릴 수 있으니까 7, 8월 달에 200자는 꼭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구분 건물 등기를 보실 건데 일단 프린트를 좀 봐주세요. 프린트. 자, 프린트 맨 앞면에 되게 조그맣게 있죠? 되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 뒤에 다 나올 거니까 걱정 마시고 그 프린트에 무슨 의미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프린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까지. 그래서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세 파트로. 자, 프린트 보이시죠? 자, 세부적인 거 안 보여도 돼요. 안 보여도 되고. 자, 위에 네 칸. 요게 구분 건물 등기예요. 자, 이거는 일반 건물 등기예요. 요거는 토지 등기예요. 토지 등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지금 해놨습니다. 맨 첫 페이지요. 자, 앞에 네 칸은 합쳐서 구분 건물 등기. 자, 여기는 일반 건물 등기. 자, 여기는 일반 토지. 토지는 일반이에요, 그냥. 자, 일단 세 파트 나누는 거 보이시죠? 요거부터 일단 나눠 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이제 잘 안 보이실까봐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표제부가 있고 또 표제부가 있고 갑구와 을구가 있죠. 이렇게 한 세트 구분 건물 등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여기 표제부가 있고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여기는 건물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 표시. 갑구, 을구는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토지 표시라고 돼 있죠? 토지 표시.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머릿속에 이제 세 가지 종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앞에 보세요.
짠. 네. 여기 보세요. 네, 자, 지금 그림 찾느라 되게 고생했어요. 네, 요즘 또 AI 시대라니 금방 나오는데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 그림이. 자, 이게 소유자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한 명. 여기는 소유자가 여러 명. 네, 뭐를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얀색 바탕이 뭐야? 토지야, 토지. 그럼 부동산 몇 개예요? 지금 부동산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 건물 있고 토지 있고. 그럼 이걸 살려면 등기 몇 개 쳐야 돼? 등기 2개 해야 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토지 등기에다 해야 되고,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건물 등기에 해야 돼요. 그럼 토지 등기, 건물 등기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지금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게 봐요. 짠. 멋지지 않습니까? 아, 못 봤어? 못 봤어? 다 봐봐. 이거 움직이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다, 이게. 그죠? 이게 뭐겠어요? 이게 건물 등기야. 건물 등기. 아시겠어요? 예, 건물 등기가 있어요. 왜 이래? 나오라. 예, 건물 등기 있어요. 나왔으면 들어가야지. 들어가고. 예. 이번에는 토지 등기가 있다고, 토지 등기. 토지랑 건물이랑 등기가 따로따로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살려면 등기를 몇 개 해야 돼요? 2개 넣어야 돼요. 그죠? 2개 넣어야 돼요. 그러면 등기 권리증이 몇 개 나와? 등기 필 정보가 2개 나와. 토지에 대한 등기 권리증이 내 거라고 나오고, 건물에 대한 등기 권리증도 나오고, 그러면 이게 부동산 2개를 사는 거라고. 이해됐죠? 예. 근데 얘는, 자, 소유자가 여러 명인 거 보이시죠? 여러 명이요. 토지는 하나야. 이게 이제 심각한 거야, 이제. 그럼 만약에요, 이 중에 101호를 산다 그래. 그럼 건물만 사요? 땅이 따라와요? 자, 이게 자동이 아니라고. 건물 사면 땅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고. 이거 별도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물 사면 토지를 딱 쪼가리 내는 게 아니라 전체 지분으로 나눠가지고 같이 넘어가도록 등기 장치를 해놔야 된다고. 뭔지 아시겠죠? 예. 이게 원래는 별도 부동산이라고요. 자, 토지는 제가 일부러 여기도 하얀색으로 넣었어요. 여기는 건물은 건물인데, 자, 일반 건물은 노란색이고 구분 건물은 주황색으로 넣었어. 저의 어떤 세심한 센스 같은 거 안 보이세요, 지금? 그럼 뭐 여기도 토지 등기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구분 건물이 있더라도 밑에 토지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그럼 토지는 따로 등기 있다, 없다? 있다고. 지금 그거 안 보여, 못 믿을까봐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야. 왜 이래. 너 왜 이러니? 여기도 토지 등기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건물 등기는 구분 건물 등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직관적으로 일반 토지 건물은 둘로 생각을 하는데 구분 건물은 토지 등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 아파트에도 토지 등기가 있어요? 이런 소리 하더라고. 뭐 토지 등기가 존재합니다. 대신에 이걸 잘 안 봐. 왜 안 봐요? 건물 등기에 토지를 갖다 써놨거든. 그러니까 건물 등기에 토지까지 묶어서 처리하도록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토지 등기를 잘 안 볼 뿐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존재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토지 등기는 안 봐도 된다라고 표시를 써놓겠죠? 왜? 건물에 다 써놨으니까. 여기는 다 따로야. 완전 다 따로요. 네. 여기는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랑 달라질 수가. 땅주인은 A, 건물주는 B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속으로 걱정한다. 건물 어떡하니? 알아서 하겠지, 지들이. 만약에, 자, 건물주가 불법으로 점거해서 건물 졌으면 어떻게 해? 토지랑 건물이랑 싸우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이겨? 토지가 이겨. 그거 어떻게 해요? 건물 헐고 나가야지. 그럼 잠깐만, 내가 월세 100만 원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 200만 원 줘. 그러겠지. 그 계약이 되면 어떻게 돼? 토지 임대차가 되겠지. 안 되면 어떻게 해? 헐고 나가야지.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얘한테, 건물주한테 뭔가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그땐 지상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 약정이 없이 자동으로 생기는 지상권 뭐라 그래? 법정지상권. 그 법정지상권 인정받으면 누가 이기는 거야, 이제? 건물주가 이기는 거지. 그때는 안 나가라고 버틸 수 있고, 토지주가 이제 망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을 줄 건가 말 건가 되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게 법에 그렇게 자세히 안 써 있어. 맨날 판례에서 이럴 땐 되고, 저럴 땐 안 되고, 그러니까 맨날 시험에 내는 거예요. 요런 요건이면 법정지상권 인정해서 건물주가 이기고, 요런 요건이면 토지주가 이기고,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례가 많은 거야, 이게. 근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만약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 버리면 난리 나는 게 이제. 이건 건물주 한 사람 문제지만 이거 건물주가 여러 명이잖아. 이거 난리 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건물주들한테 대지 지분을 합법적으로 주잔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토지를 사용권을 줘가지고 건물이 무너질 일이 없도록 만들자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토지 건물 구분이 완전 따로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 등기에다가 토지 지분을 나눠주는 표시를 해놓자.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건물만 사면 대지 지분이 따라다니도록 만들어 놓자라고 장치를 붙였다고. 그 장치를 토지 등기에 붙였을까? 건물 등기에 붙였을까? 둘 다 붙였어. 둘 다 붙였어요. 네, 둘 다 붙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건물 등기에 뭐라 할까? 이거 사면 저거 따라온다? 이렇게 쓴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쓸까? 이건 건들지 마? 쓴 거야. 저기서 다 해결했어. 양쪽에 다 써놔야지. 사람들이 뭘 볼지 모르잖아요. 여기다가 뭐라 쓰냐? 건물 사면 땅도 지분 따라온다? 라고 쓰는 거. 이거를 대지권 등기라고 해. 자,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 자, 대지권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봐봐. 건물, 토지, 건물, 토지. 이거 어려워요? 건물, 토지, 건물, 토지. 내가 왜 이 순서대로 해놨냐고. 왜 하나씩 왔다 갔다 했냐고. 좀 눈치를 좀 봐봐. 건물, 토지, 건물, 토지라고. 그죠? 그럼 이 건물 사면 저 땅 따라와. 라고 여기다 써놨다고. 토지 등기, 건물 등기. 건물 등기라고. 건물 등기에 대지권 등기를 해놨다고요. 자, 대지권 등기를 어디다 했다고요? 건물 등기 했다고. 건물 등기 중에서도 위에 표제부가 2개 있거든. 거기다가 해놨다고. 그럼 이거는 토지 등기죠? 여기다가 뭐라 해놨을까? 이제 토지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 저기서 해. 라고. 이 땅은 대지권으로 잡힌 땅이라고. 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걸 이걸 대지권의 뜻의 등기라 그래. 자, 뭐라고요? 대지권의 뜻의 등기. 근데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고? 건물에 하고. 뜻의 등기는 어디다 하고? 토지요. 이거부터 외워야 돼. 이건 외워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자,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의 뜻의 등기가 다르다는 걸 외워야 된다고.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해요? 건물. 무슨 건물? 구분 건물이지. 일반 건물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이건 별도니까. 별도고 지들이 임대차나 지상권에 해결하는 거고. 이건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이것도 사실 문제될 게 엄청 많겠죠. 근데 이거는 다행히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냥 일반 토지 건물로 별도 소유권 그걸 끝나는 거야. 지들끼리 알아서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큰일 나니까. 건물 헐어버리면 아파트 헐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는 그런 일이 사전에 일어나지 말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자, 건물 등기에 뭘 쓴다고요? 대지권의 등기. 요 멘트 그대로 외워요. 대지권의 등기를 건물 등기 표제부 2군데에 다 쓰는 거예요. 이게.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2개거든. 그다음에 토지 등기에는 이 토지에 대한 권리는 저기 붙어 있다라는 뜻 대지권인 뜻의 등기. 됐어요? 네,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어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토지 소유권, 또 토지에 대한 지상권, 또 전세권, 또 임차권 4개. 자, 토지 소유권, 토지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크게 2가지예요. 소유권이냐 아니냐. 소유권이냐 아니냐. 그래서 소유권이 제일 좋지. 보통은 땅 사서 아파트를 올리잖아요. 근데 빌려서 올릴 수도 있다. 법적으로 가능은 하다.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가능은 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준비는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법에 돼 있다고 꼭 된다는 게 아니라 법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땅 주인이 A인데 B가 땅을 빌릴 수가 있지. 뭘 어려워. 그 전세를 빌릴 수도 있고 지상권을 빌릴 수도 있고 그죠? 예, 임차로 빌릴 수 있지. 그 빌린 애가 건물주들이래.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지권, 구분건물 대지권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몇 가지? 4가지. 제일 좋은 거는 토지 소유권, 또 토지 지상, 전세, 임차. 여기다가 지역권 나오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4가지예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만약에 소유권이 아닌 지상, 전세, 임차라면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소리예요. 토지 소유자가 따로 존재할 수가 있고 그거를 얘네가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합법적으로 구분 건물에 올라가야 건물이 헐 일이 없잖아. 근데 이런 경우는 일반 토지 건물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지들끼리 소송을 하든 지랄 뭘 하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예. 지들끼리 알아서 하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고. 이건 이미 민법에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여기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큰일 나니까 미리 준비했다고요. 그래서 등기에 장치를 해놨다고. 그죠? 예, 여기다가 뭘 해놨다고? 대지권의 등기. 여기는 대지권의 뜻의 등기. 구분하셔야 돼요. 예, 하나 더 갑니다.
이 대지권의 등기와 뜻의 등기 세트야, 세트. 세트예요. 이 어떻게 들어오냐? 여기다가 대지권 등기를 딱 넣잖아요. 그 등기가 자동으로 샥 넣어줘. 자동이란 말 별로 안 좋죠. 뭐라 그래요? 직권으로. 그럼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직권으로. 자, 대지권 등기는 신청으로. 근데 우리 시험에 대지권 등기 신청으로는 시험에 안 나와. 대지권의 뜻의 등기 직권으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같은 날 따닥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거 넣으면 여기 넣어준다고. 됐죠? 요 두 가지가 탁 들어가면 두 개가 딱 묶인 거야. 묶이니까 별도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팔 수가 없고 건물만 등기치면 지분이 따라간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셔야 돼요. 당연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몰라. 토지 건물은 별도 부동산이다. 등기 따로다.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 살려면 토지도 등기 쳐서 받아오고 건물도 등기해서 받아와야 돼요. 등기가 지금 몇 개 나와? 2개 나온다고. 같은 원리라고 이것도. 같은 원리인데 저런 분쟁이 생길까 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꺼내다가 여기다 써놨다고. 그걸 뭐라 한다? 대지권의 등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대지권의 등기. 그럼 여기다가 대지권의 뜻의 등기. 요거는 직권으로 한다. 그럼 또 바꿉니다. 대지권의 뜻의 등기를 건물 등기에 등기한다고 X. X라고요. 이런 거 바꿔낸단 말이에요. 건물 등기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면 토지 등기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 됐어요? 이 문장이 엄청 자주 나와. 자,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한다? 건물에 한다. 문제 그렇게 나와. 대지권 등기를 건물 등기 기록에 하는 경우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지문이야 이게. 대지권 등기 어디다 한다고? 건물 등기 한다고요. 자, 표제부에 할까 해당부에 할까? 표제부에 합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표제부. 표제부가 몇 개 있다? 구분 건물은 2개 있다. 자, 이제 보여드릴게도 계속. 자, 구분 건물이 되려면 일반 건물이랑 다르죠? 네, 옆집이랑 막혔어, 뚫렸어? 옆집이랑 윗집이랑 막혔죠?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독립은 독립인데 구조상 독립. 그죠? 네, 그 다음에 101호 가려면 101호 통과해서 가요? 아니죠. 101호, 201호 따로따로 이용을 할 수 있어. 그럼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돼. 이게 이용상 독립성. 그럼 구분 건물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다. 자, 뭐가 필요해요? 주관적 요건이요. 나 이거 구분 건물로 쓸 거야. 이게 나와야 돼. 결과적으로는 등기소 가서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하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의사표시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독립성을 맞춰놓고 나 그냥 일반 건물로 통으로 쓸 거야 라고 등기를 일반 건물로 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시험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짠, 짠. 네,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그죠? 일반 건물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죠? 이거 이 독립성이 있다고 꼭 구분 등기 해야 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선택사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등기법 상으로는. 자, 그럼 다시 일반 건물 등기는 자,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 있고. 그죠? 자, 그다음에 토지도 역시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 있고. 그죠? 예. 그다음 자, 구분 건물 밑에도 토지가 있죠? 이 토지도 따로 등기 있어 없어? 있다고. 이것도 그냥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요. 얘랑 얘는 똑같은 거예요. 얘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요거는 구분 건물. 자, 이제 구분 건물은 표제부에 또 갑구와 을구. 요게 다르단 말이에요.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프린트 첫 표지에다가 3가지를 해드린 거야. 자, 맨 위에 표제부, 갑구, 을구. 그 다음 건물 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 토지도 표제부, 갑구, 을구.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딱 보면 뭘로 구분해요?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표시. 그죠? 예, 그럼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요? 토지 등기지. 갑구, 을구는 다 똑같아. 그럼 표제부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자, 뭐의 표시예요? 토지 표시. 자,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줄여서 소지지면. 맨날 하는 거예요. 자,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 있다? 표제부에 무슨 번호 있다? 표시번호. 그죠? 표시번호 있죠? 표제부에 표시번호. 자, 그 옆에 뭐 있어요? 금방 없어졌네. 자, 표시번호 옆에 뭐 있어요? 네? 접수. 네, 그 옆에. 등기 원인? 뭐라고? 방금 봤잖아요. 소지지면. 그죠? 여기는 뭐 등기 원인 어쩌고 이거 몰라도 돼. 자, 이 정도 다시 앞에 보세요. 네, 앞에 보세요. 자, 표시번호 옆에 접수 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죠? 예, 그걸 외워야 되냐. 이것도 모르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등기 뭐 모양도 모르는데 뭔 이론 공부해. 자, 등기 자체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갑구에는 소유권을 쓴다 그랬죠? 예.
갑구의 무슨 번호? 갑구의 무슨 번호? 나 같으면 컨닝한다. 나 같으면 컨닝한다. 그죠? 또 속으로 똑같냐? 똑같지, 그럼 똑같지, 그죠? 자, 여기 순위 번호, 여기는 등기 목적, 여기는 접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써 있는데. 똑같다고. 다른 점은 이게 소유권이냐, 소유권 외냐. 요것만 다른다. 그래서 갑구울구. 이거는 구분 건물이건 토지건 일반 건물이건 다 똑같아, 이거는. 그죠? 이 정도 외워 놓으셔야죠. 자, 이제 다 가렸어, 이제. 자, 여기는 순위 번호, 여기는 표시 번호, 여기는 순위 번호, 여기는 접수요, 등기 목적이요. 등기 목적, 여기는 접수. 또 속으로 접수가 뒤에 있네. 제목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제목이 등기 목적,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 설정, 이 등기 목적이라고. 그리고 접수가 나오고요. 또 원인, 등기 원인. 등기 원인, 등기 원인. 그죠? 예. 그리고 이거 외워야 돼. 권리자 기타 사항란. 그러니까 원인란과 권리자 기타 사항란이 다르다.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죠? 여기 나오는 번호를 무슨 번호로 한다?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란이 비는 경우가 있나요? 등기 원인란이 비는 경우 무슨 등기야?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원인과 일자를 쓰지 않는다. 거의 빵꾸 났다. 네, 그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 다음. 짠. 이번에는 건물의 표시죠. 이게 토지 등기야, 건물 등기야? 건물 등기야, 건물 등기. 갑구들구는 똑같아요, 어차피. 대신에 토지 표시는 소, 지, 면이었잖아요. 근데 소, 지, 면, 지목이 뭐예요, 지목? 지목이 뭐예요, 지목? 토지의 종류. 지목이 토지의 종류라고. 용도 28가지로 토지 종류를 나누는 게 지목이라고. 근데 건물 등기에 지목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쓰냐? 건물 내역이 들어가. 건물 내역. 건물 내역은 건물의 종류, 또 건물의 구조, 뭐 목조, 석조, 철근, 콘크리트조, 그런 게 있잖아요. 구조. 그 다음에 면적. 자, 종류, 구조, 면적. 자, 종류, 구조, 면적. 자, 종구면. 종류, 구조, 면적이야. 소지, 종구면이야. 소지, 종구면. 자, 토지는 소지, 지면이고. 그러니까 지목 대신에 종류 바꾸고 토지 대신 토지랑 건물은 다른 게 구조가 있잖아요. 그리고 면적은 똑같아. 소지, 종구면. 소지, 종구면. 그래서요. 예. 대신 이제 건물이 1번 가동, 나동, 1동, 2동 이런 거 있잖아요. 건물 번호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렇죠? 건물이 하나면 건물 번호 안 쓰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서 자, 소재 지번, 건물 번호와 건물 내역이 종류, 구조, 면적 이렇게 들어가요. 자,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죠? 이제 다행히 우리 시험에 건물 등기의 요 일반적인 내용 시험 잘 안 나와. 일반 등기를 낼 때는 토지를 내, 토지. 토지를 내니까 소지, 지면, 이것만 확실하게 외우면 돼요. 건물 등기를 내고 싶으면 구분 건물 등기를 낸다고. 그죠? 이제 구분 건물 등기를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 구분 건물 등기는 표제부가 2가지가 나온다고. 2가지가 나와, 구분 건물은. 그리고 갑골구는 똑같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들이 우리 등기 규칙에 나와 있는 딱 그 정식 견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 등기를 만들 때 요 견본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등기관들도.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껴넣기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식, 원래 원본이에요, 이게. 자, 그럼 표제부가 몇 개 있다? 2개 있는데. 자, 첫 번째 표제부는 전체 건물이 다 담겨 있는 표제부죠. 자, 일단 갑구, 울구는 이제 똑같으니까 의미 없죠? 네. 멋지지 않습니까? 예. 표제부만 쫙 크게 이렇게 했잖아. 예. 뭐 큰 감동은 없네, 이게. 이렇게 쫙 확대했는데. 자, 그래서 표제부가 2개인데요. 여기 둘 다 건물의 표시, 또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라고. 건물 표시라고요. 예. 근데 여기는 큰 건물, 자, 한 동 전체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당연히 소재, 지번, 건물 내역 똑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전유분 건물의 표시. 101호, 201호의 표시인데 여기는 소재 지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소재 지번 필요 없지. 저 안에 들어있는 건물이니까. 그렇죠? 자, 대신에 여기 이제 건물 여기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 건물의 표시인데 큰 건물, 작은 건물 이렇게 볼게요. 자, 큰 건물은 한동 건물이고, 자, 작은 건물은 전유분 건물이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각각 이렇게 대지권 등기가 들어갑니다. 자, 얘랑 합쳐서 뭐라 그래요? 얘랑 합쳐서 자,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의
등기. 자, 지금 계속 외웠어요. 대지권의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건물 등기. 토지에는 대지권의 뜻의 등기. 그거 계속 외웠잖아요. 그럼 대지권의 등기를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야. 대지권의 등기 그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대지권의 등기 두 개. 자, 하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토지 표시가 뭐예요? 소, 지, 지, 면이고. 자, 이거 대지권의 표시. 이게 뭐예요? 종류하고 비율이야. 종류, 비율. 그렇죠? 얘네들을 다 합쳐서 뭐라 한다? 대지권의 등기.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시험 지문에 대지권의 등기 그러면 두 개를 합친 거고, 대지권의 표시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구분해서 냅니다. 설마 그렇게 구분해서 시험 지문을 내고 있어. 그럼 지문을 보고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합친 거구나를 구분해서 읽어야 돼. 아, 이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 다 그러고 있어. 다 그러고 있어. 설마 중개사들이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그 법무사 다 알아. 이거 모르면 나만 몰라. 이제 구분 건물 아파트 등기 뜰 때 눈여겨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얘랑 합쳐서 뭐라 그래? 대지권의 등기. 자, 대지권의 표시는 뭐예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뭐예요? 소지, 지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를 먼저 볼게요. 자, 여기를 뭐라고요? 뭐라고? 방금 여기 뭐라고 써 있었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 자, 설마 문구를 딸딸 외워야 돼. 이게 문구가 안 외워지니까 시험을 못 푸는 거야, 이거는. 다시. 자, 여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 그죠? 어쩜 이렇게 깜짝같이 지우냐. 그죠? 자, 다음. 자, 이제 외웁니다.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 건물의 표시. 아, 밑에 땅 있고 위에 건물 있다고. 밑에 땅 전체와 건물 전체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건물이니까 종류, 구조, 면적이 들어가고, 여기는 지목, 면적이 들어가고, 소재 지분은 겹치겠지 뭐. 그 땅, 그 건물이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전체 토지와 건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표제부에 뭐가 나와요? 그 안에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가 나오고, 거기 그 101호, 501호의 면적이 나오고, 그리고 이 토지의 지분 비율을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냐, 지상권이냐, 전세권이냐, 임차권이냐, 네 개 중에 하나다라고 여기 써줘야 돼. 종류를 넷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권리, 대지에 대한 그 권리의 지분 비율을 몇 분의 몇 해서 501호에 줬다라고 써놓는 거. 요걸 뭐라 한다? 대지권의 표시라고 해요. 그럼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분 건물 표시의 세트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자, 여기는 자, 전체 건물 표시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게 세트고, 두 개가 세트라고. 그러면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어떻게 내겠어요? 바꾸겠지. 이걸 두 개를 바꾸면 지문이 길어져요. 그죠? 네, 그러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내용은 쉬운데 지문 읽다가 놓쳐. 어디서 끊어 읽을지를 모르니까 놓치는 거예요. 여기는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밑에는 대지권의 표시. 이 멘트를 외웠냐 못 외웠냐 문제야. 그죠? 네, 그럼 어떻게 외우냐? 시험 문제에서 외워야 돼요. 문제를 풀다가 끊고 읽어야 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딱 끊으면 지문이 안만 길어도 몇 개 안 돼. 토지인지 건물인지 구분하고, 토지 표시인지 대지권 표시 구분하고, 그거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표제부에 둘로 나눠서 쓰고 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자, 대지권의 표시. 그렇죠? 네, 두 개를 합쳐서 대지권의 등기라고 얘기한다.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분, 여기 이제 두 개를 맞춥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뭐라고요? 소, 지, 면. 자, 대지권의 표시가 뭐라고요? 종류, 비율. 자,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 대지권의 등기라고 얘기한다고. 뜻의 등기는 따로라고. 그죠? 예. 요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건물의 표제부가 두 개 있는 거죠? 한동 건물 표제부에, 그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분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 두 개를 합쳐서 대지권의 등기. 이거를 우리가 해달라고 등기소에 신청을 하면 이걸 딱딱 써주면서 토지 등기기로 해당하는 구에다가
해당하는 거에다가 이 토지 소유권은 이 토지의 지상전세 임차권은 저 건물 아파트의 대지권을 쓰고 있어 라는 뜻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을 넣어준다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대지권 등기, 여기 대지권의 뜻의 등기가 세트로 들어오면 이 토지와 건물을 묶어가지고 같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후로는 소유권 분쟁이 생길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막 법정지상권 생기고 난리 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미리 이 세팅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이게 제일 걱정이 뭐냐면 아파트를 질 때 구분 건물 등기를 낼 때 이 대지권 등기가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견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요거하고 요거가 없는 구분 건물 등기가 꽤 많아 생각보다. 실제로 요 대지권 등기가 없는 구분 건물 등기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는 사실상 대지권이 있는데 등기만 안 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대지권 없는 구분 건물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애초에 구분 건물 등기할 때는 꼭 대지권 등기 같이 넣으라고 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대지권 등기 안 써 있는 거를 등기를 받다 그러면 이건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괜찮아요. 이 동네 다 그래요. 이딴 소리 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어.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가 반드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없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사전에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거 저 맨날 와가지고 이제 시험에 몇 문제 나와요. 그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 그럼 이거 접어야 되겠다. 나중에 중개사 되고 나 진짜 걱정이야.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항상 구분 건물은 등기 떼보고 대지권 등기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웬만한 일반적인 아파트는 있겠지만 없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특히 신축의 상가나 아파트 같은 거 해놓고 나서 대지권 등기 이게 나중에 들어온 경우 꽤 많아요. 몇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들어온 경우 많아. 지적 정리 안 돼가지고.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늦게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여기서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대지권 등기가 늦게 들어와.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그 사이에 아파트가 몇 번 팔렸다? 그럼 대지권 등기를 누구한테 해줘야 돼? 그 팔린 사람들, 팔고 나간 사람들 다 명의 등기로 다 대지권 등기 해준 다음에 넘겨야 돼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해주면 돼?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대지권 등기 해주면 그 중간 생략 등기인데? 이런 문제가 막 생겨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복잡한 법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분 건물 등기 들 때 꼭 확인하시라. 뭐를? 대지권 등기를. 뜻의 등기까지는 안 봐도 돼. 그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등기관들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대지권 등기가 2개 있는 거예요. 2개 표시야. 2개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는 종류별.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501호를 사겠다. 그럼 거기 지분이 얼마 딸려 있는지 이거 확인해야 되지. 그래서 요거는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는 그 건물 밑에 토지를 그냥 표시해 놓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지, 지면. 그 땅 지분을 요만큼 해서 501호에 줬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이제 전체 구조를 한번 본 겁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좀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잡혔어요. 구분 건물이 잡혔어. 대지권까지 잡혔어. 그러니까 두 가지 나눈 거예요. 구분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지금.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2개 있는 갑 굴고 나오는 이런 걸 구분 건물을 하고 그 표제부에 밑에 하나씩 넣어놓은 거를 뭐라 한다? 대지권의 등기. 이게 따로따로라고. 아파트 구분 건물 등기되면서 대지권 등기 안 따로 들어올 수 있고 나중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지권 등기가 없다. 그러면 이때 토지와 건물은 지금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 되게 위험하다. 접착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토지는 뜻의 등기에 들어왔죠? 그럼 이때는 서로 붙어서 분리가 안 된다라고 법적으로 지금 접착제를 붙인 거예요. 그 이후는 분리처분 금지. 분리처분 금지. 그죠? 자, 대지권 등기와 뜻의 등기가 다 양쪽에 딱 붙었어. 그러면 건물 사면 뭐가 따라와요? 대지 지분이 따라와. 근데 굳이 등기소 가서 나는 말이야 건물만 사. 지분 빼고. 라고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각하돼. 나는 말이야 건물만 저당 잡어. 자, 대지 지분은 필요 없더라? 그거 어떻게 해? 각하돼. 그래서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 설정 등기 신청서에다가 대지권도 같이 써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이 묶여서 간다고. 등기를 하나만 딱 치면 지분이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가서 나는 건물만 사요. 건물만 저당 잡아요. 그러면 각하된다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501호에 대해서 자, 전세만 들어갈게요. 그러면 해줘, 안 해줘? 이거 해준다고. 그죠? 요거는 전세권, 임차권은 건물을 빌릴 수가 있는데 지분을 빌려, 못 빌려? 못 빌리는 거예요. 용익권은 권리 일부 지분은 빌릴 수가 없고 부동산 일부는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501호에 딸린 대지 지분은 전세가, 임차가 효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뭐만 빌리는 거다? 건물만 빌리는 거다. 요게 시험이 잘 나온다고. 그래서 건물만 전세권은 허용되는 등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토지 등기입니다. 토지 등기는 대지권 등기예요, 대지권 뜻의 등기예요? 대지권 뜻의 등기야. 토지는 대지권의 뜻의 등기를 자, 표제부예요, 해당구예요? 해당구에 합니다. 대지권이 소유권이면 토지 등기 갑구에. 자, 대지권이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토지 등기 을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 소유권을 저 아파트에 나눠줬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에 나눠줬으면 그 토지 소유권만 빼다가 팔면 돼, 안 돼? 안 되죠. 토지 소유권이 101호, 201호, 301호 지분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나 토지만 살래, 토지만 저당 잡을래 그러면 어떻게 돼? 각하되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예. 근데 그 토지가 남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상전세 임차 지역권이 들어오겠다. 이거는 허용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만 건물에 붙여놓으면 되기 때문에 남는 땅들에 대해서 건물주들이 합의하면 조금씩 빌려줄 수 있는 거다. 허용. 이 부분은 시험에 그렇게 잘 안 나와. 요게 잘 나옵니다. 예, 대지권의 뜻의 등기가 토지 갑구에 걸려 있으면 그 토지 소유권은 팔면 안 된다. 그 토지 소유권을 파는 저당권도 안 된다요. 그죠? 자, 근데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고 빌려줬어. 건물한테. 지상, 전세, 임차로 빌려줬어. 그럼 을구에 이 지상권은 저 아파트 대지권, 이 전세권은 저 아파트 대지권, 이 임차권은 저 아파트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 수 있어, 없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전세를 주고 땅을 팔 수가 있죠. 그럼 그거 사는 사람이 알고 들어와, 모르고 들어와? 알고 들어오죠. 알고 들어오죠. 아, 이 전세 등기 있을 거 아니요. 아, 이게 네 건데 빌려주는 상태구나. 그럼 내가 이걸 사가지고 나중에 전세권자 내쫓으면 내가 쓰면 되겠다. 라는 계산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등기관이 안 되시겠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하겠다. 자, 소유권을 저당 잡는 등기 하겠다. 해줘, 안 해줘? 해주지. 그건 대지권이랑 상관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대신에 전세권이 대지권으로 잡혀있다. 소유자는 따로 있고 전세권이 대지권으로 잡혀있다 그러면 토지 전세권을 바탕으로 건물에 올라간 거야. 그러면 그 전세권은 건물에 붙은 상태, 일체. 그러면 그 전세권만 따로 떼어다가 이전하는 등기는 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되면 그 전세권의 저당을 잡는 등기도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을 저당 잡는 등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 관계를 아셔야 돼요. 예, 자, 이게 단순하지 않아. 일단 하나의 원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달라져요. 이거는 건물, 이거는 토지. 여기서부터 성격이 달라지는 거야. 건물에는 대지권 등기, 토지에는 대지권 뜻의 등기. 거기서부터 다르잖아요. 두 개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세트가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일단 여기까지. 자, 또 갑니다. 또 갑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표제부는 표제부인데 건물 표제부죠? 네, 건물 표제부에 여기는 건물 표시. 자, 여기는 토지 표시. 간단하게 건물 토지가 있는 거. 위에는 건물, 밑에는 토지. 너무 쉽잖아요. 정말 쉬워진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게 이제 전산 등기 전에 종이 등기일 때, 저희 대학 때 이제 종이 등기였어요. 그때는요, 이때는 이쪽에 건물, 이쪽에 토지였어. 좌우였어, 그때는. 좌우였는데, 지금은 직관적으로 위아래를 바꾼 거예요. 뭐, 큰 감흥이 없네. 예. 옛날에는 그 좌측, 우측 이래가면서 막 법이 막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상단에는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하단에는 토지가 있고, 상하로 나눠놨다고. 그죠? 예, 이게 얼마나 좋아진 거예요. 전 되게 좋아진 거로 생각해요, 지금. 예. 자, 밑에 땅이 있고 위에 건물이 있다고. 그럼 그 건물은 전체 큰 건물이죠? 큰 건물이니까 1층부터 5층까지 내역이 다 나오니까요. 그죠? 예, 그 아파트 이름도 써 있고, 소재 지번도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어, 토지. 그 토지가 몇 필지? 2필지네. 1년 번호가 나옵니다. 1번 토지, 2번 토지. 여기는 표시 번호 따로 있고, 1년 번호 1번 토지 25의 1번지, 2번 토지 26번지, 소재
지번을 쓰고 각각 지목과 면적을 썼습니다. 그래서 소지, 지면이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토지 두 필지 위에 건물이 하나 5층 아파트가 올라갔구나. 자, 느낌 왔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건물 토지 똑같아요. 예, 여기는 건물은 건물인데 전유분 건물 표시고 여기는 소재 지번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1층 101호 건물 번호만 붙이고 여기다가 그 101호의 면적, 구조 이런 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뭐가 있다? 대지권의 표시. 자, 대지권의 표시가 두 개예요. 종류와 비율인데 토지가 두 개였죠. 1년 번호 1번 토지는 샀나 봐. 2번 토지는 빌렸나 봐. 이것도 가능하다고. 토지 두 개 위에 건물이 올라갔는데 하나는 사고 하나는 빌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 법적으로. 근데 실제로 이러면 좀 심각하죠. 나중에 임차권 대지권 나중에 어떻게 정리할 거야. 심각해 사실은. 근데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가 몇 가지? 총 4가지죠. 4가지 중에 지금 2개를 보여드린 거예요. 살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자, 이 종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종류. 그다음에 1번 토지의 요만큼 비율, 2번 토지의 요만큼 비율을 지금 101호한테 배정해놨다라고 여기를 써는 거예요. 이게 대지권의 표시.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대지권 등기가 2가지가 샥샥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대지권 등기가 언제 들어왔죠? 6월 5일 날 대지권 등기가 자 토지 등기, 건물 등기. 건물 등기. 표제부 갑구. 표제부. 자,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 둘로 나눠서 쓴다니까 전체 표제부하고 전유분 표제부에 나눠서 썼다고요. 그걸 지금 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 밑에 뭐가 들어가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 소, 지, 지면 이거 쓴다고요. 됐죠? 네. 두 번째는 전유분 표제부 밑에 뭐가 들어가? 대지권의 표시가 뭐예요? 종류하고 비율이라고. 그렇죠? 자, 표제부에 무슨 번호가 나와요? 표시 번호 나오고. 그리고 대지권 등기 들어온 날짜가 들어오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갑구를 봅니다. 갑구. 우리 프린트에 다 있어, 이거. 자, 갑구의 소유자 누구? 서민건설. 자, 서민건설의 첫 등기를 했죠? 보존 등기는. 자, 뭐가 없다? 원인과 일자를 쓰지 않는다. 그죠? 보존 등기 비었어요. 자, 이거를 이재용이 산 거죠? 이재용이죠. 요즘 핫한 스타죠, 요즘에. 예, 이재용. 자, 명, 주, 번. 됐어요?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러면 서민건설한테 이재용이 뭘 샀어요? 뭘 샀어요? 자, 아파트 101호만 샀어요? 대지분을 같이 샀어요? 같이 샀지. 등기 하나 쳤는데 물건이 몇 개 왔다? 엄밀하게는 3개야. 하나, 둘, 셋. 엄밀하게 3개. 이걸 등기 하나로 해결했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 딱 치면서 2개가 묶여서 같이 오도록 만들었다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요 대지권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장치를 넣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등기 절차가 복잡해진 거예요? 간편해진 거예요? 솔직히 복잡해져 보이죠.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 복잡해져 보이지만 이게 되었기 때문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게 되고 하나의 등기로서 2개가 묶어서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요 2번 이전 등기 요거 하나만 딱 치더라도 토지 건물이 묶여서 같이 따라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을구를 보니까 전세가 들어왔어. 전세. 자, 전세에 꼭 쓰는 거 2가지. 전세금과 범위. 그죠? 자, 그래서 전세권자가 조세호. 자, 이 사람은 이재용한테 자, 전세금을 주고 빌렸습니다. 건물만 빌렸어요? 대지권까지 빌렸어요? 예? 지금 전세라 그랬지. 빌리는 거죠. 그럼 건물을 빌릴 수가 있고 지분을 빌릴 수가 없다 그랬지. 지분은 못 빌린다고 해요. 그럼 이때 전세 등기가 들어왔다는 건 대지권을 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은 할 수가 없다. 그럼 뭐만 빌렸다? 건물 부분만 빌렸다.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지. 그럼 이 저당권은 자, 이재용한테 돈을 꺼주면서 건물만 잡은 거예요? 지분까지 잡은 거예요? 이건 지분까지 다 잡은 거예요. 이건 용의권이고 이거는 담보권이니까. 담보권은 지분을 경매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돈 못 받으면 이 아파트와 아파트의 대지 지분을 묶어서 경매로 판다고. 그럼 이거는 따로따로 팔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묶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권이나 임차권, 용의권이니까 뭐만 빌린다?
건물만 밀린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대지권이 걸려 있어도 용의권이냐 담보권이냐에 따라서 효력이 다를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토지 등기입니다. 아까 토지가 몇 필지였어요? 토지가 몇 필지였어요? 2필지였지. 자, 1번 토지는 역삼동 25의 1번지, 2번 토지는 26번지. 두 개였죠? 그 중에 하나의 토지 등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의 토지. 자, 역삼동 25의 1. 됐죠? 네, 요 토지. 자, 면적이 얼마? 2,500. 그죠? 이게요, 예전에는 분할되었나 봐, 분할돼서, 자, 25에서 이익이 옮겨왔다. 25번지에서 25의 1번지를 떼어다가 여기 가져왔다. 라는 취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분할됐다. 그럼 이 분할됐다, 변경 등기입니다. 자,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예요, 주등기. 그렇죠? 그러면 25번지는 면적이 줄었겠지. 줄고 25의 1번지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 지금. 요건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토지의 갑구를 보니까 누구 거? 갑구 보니까 그 땅 누구 거? 왕부자 거. 그럼 곤란해. 이 땅 누구 거예요? 서민 아파트 거야. 서민 아파트 거. 원래는 누구 거였어요? 왕부자인데 지금 누구 거? 서민 아파트 거. 이 토지 소유권자는 서민 아파트가 이 토지를 뭘로 쓰고 있다? 대지권으로 쓰고 있다. 자, 요 3번 등기 요거 있잖아요. 요 3번 등기를 우리는, 어디 갔니? 요 3번 등기를 우리는 대지권의 뜻의 등기라 그래. 여기 대지권의 뜻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근데 우린 이걸 뭐라 한다? 대지권의 뜻의 등기. 신청의 직권이요. 직권이지. 직권이니까 접수일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 대지권의 뜻은 여기가 답이요. 소유권 대지권이고, 이 토지 소유권은 이제 앞으로 4번 소유권 이전은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라고 이거 막은 거야, 지금. 이 사람의 소유권을 마감친 거, 이제. 더 이상 이 토지는 소유권 이전할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한 저당권도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알 수 있죠? 자, 이걸 뭐라 한다? 대지권의 뜻의 등기라고 하는 거야. 뜻의 등기. 자, 그러면 소유권 대지권의 뜻의 등기가 지금 걸렸습니다. 그럼 이후로는 이 토지 소유권을 팔거나 저당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 토지 소유권은 어디 붙어 있다? 서민 아파트에 101호, 201호 다 지분으로 쪼개놨으니까 그 등기, 건물 등기 가서 봐라. 우리는 여기서는 더 이상 잔발 안 한다. 라고 딱 막아놓은 거. 요거를 대지권의 뜻의 등기라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을구에 빌려주는 지상지역 전세 임차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지. 토지가 일부 좀 남는 게 있더라 하고 빌려준다.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대지권하고는 무관한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예요.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의 상황이죠? 그러면 대지권의 뜻의 등기가 토지 등기 갑구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 토지 소유권만 이전하면 돼, 안 돼? 안 돼. 토지 소유권만 저당 잡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지상지역 전세 임차 지역권은 할 수가 있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갔니?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건 방금 조금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자, 임차권 대지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견본이 없는데 임차권 대지권은 토지 등기, 건물 등기, 토지 등기. 자,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토지 등기 기록 을구에 넣습니다. 그럼 이 임차권은 딴 데 팔지 마. 이 임차권은 이제 저 아파트가 구분 건물 대지권으로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 임차권 자체를 가지고 이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뜻의 등기를 을구에 넣는 겁니다. 그럼 토지 소유권은 넘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상관없단 말이야. 됐죠? 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전세권 대지권이다. 전세권이 대지권이면 그 대지권이 그 전세권을 이전하거나 저당을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소유권을 저당 잡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 출제자들이 전세권 대지권이면 저당은 못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나온 거죠. 그 문제를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대지권의 기본적인 걸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조금 쉬었다 갈게요. 예.